우리나라 이제 큰 양극재 기업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찍었고요.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익 구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흐름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네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오님, 그 증권가에서 네네네. 올해 코스피 상단을 한 2,800에서 네네네. 3,000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네. 네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800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한 2,600까지는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3,000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2,80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지금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뭐 2,800, 3,000 가려면 네네. 뭐 삼성전자나 뭐 네네네. 큰 대형주들이 좀 끌어줘야 되겠죠. 네네네네. 근데 그게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TSMC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수혜를 지금 삼성전자가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SK 하이닉스가 좀 받고 있죠.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전체 증시도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민주 1등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섹터가 또 같이 올라줘야 좀 더 전체 지수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면 네오님, 저희 네네. 뭐 삼성전자나 저희 뭐 이제 주식들도 좀 가져야 되는데 네네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금리 측면에서 이게 인하 시기가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인하 시기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2024년 하반기쯤이나 돼야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정하는 요인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지표.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 CPI 지수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CPI 지수가 3.1이 나왔어요. 네, 근데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입니다. 3.1에서 2%까지 내려가려면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이제 조만간 될 거다, 조만간 될 거다 하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매파로 평가받는 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겠죠. 요거를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 뉴욕 연은 총재면은 상당히 이제 끝발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거의 이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작년부터는 하반기쯤 2024년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물가가 다시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금리도 지금 이제 고금리 네네. 이런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네네네. 이제 사려고 하는 네네. 그런 매수세는 조금 네.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또 할부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테슬라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네. 2024년에 판매율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미국의 보조금 시스템을 보면 보조금은 먼저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주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뭐 할부로 샀을 때 그런 금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런 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미뤄 두셔도 될 부분인데 더 큰 문제는 금리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캐즘은 이제 지지락 그 용어예요. 지각 변동할 때 그 지층 사이에서 큰 틈이나 협곡이 생겨 서로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신기술이 나오면 어느 정도 얼리 아답터가 사고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의 정체기가 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캐즘이 찾아오는 시기를 16% 정도 점유율 16% 정도가 왔을 때 캐즘이 생긴다고 해요. 네. 지금 전기차 이제 각국 보급률을 보면은 중국 30%, 유럽 한 15% 정도, 미국이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 한 16%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즘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이 넘었으면 이제 다시 급격한 판매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사는 대중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2025년 정도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한 2025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전기차 판매율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 시장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이 네네. 저 캐즘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이다. 네, 그게 지금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네. 발언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점점 더 막 경합 지역 같은 데서 네네네. 굉장히 공화당 쪽에서 네네.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전기차 시장을 거의 없애버릴 것처럼 네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을 하기 위해서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제 노동자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책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정책을 바꾼다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 특히 환경적인 문제에서 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이걸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화당과 또 민주당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만들어진 이제 환경적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밑에 의회에서 그래 하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는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러스트벨트를 좀 달래기 위해서 매연 그런 수치를 조금 이제 강화하는 걸 좀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꺼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 대신에 정책을 바꾼다라는 건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있으면 뭐 테슬라 네네.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2차 네네. 전지 주가도 그렇고 잘 못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발언이 있을 때 네.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네. 뭐 좀 더 사거나 네. 뭐 그럴 해도 괜찮은 건지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보시는지 네. 2차 전지 업황이 2차 전지 업황은 저는 흐름을 상저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왜냐면 이제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도 시작될 것이고 특히 지금 많은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을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특히 4분기. 네, 왜냐하면은 역래깅 효과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재고 평가 손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떨어내기 위해서 4분기 실적이 대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큰 양극재 기업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찍었고요. 네. 1분기에도 약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 이번에 이제 1월달 매출이 한 30% 정도 이제 올라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와 있고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익 구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흐름이 앞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리튬 가격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알보말에 네네. 대해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리튬 가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리튬 생산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리튬 가격, 이제 특히 중국에서 보는 탄산리튬 가격의 기준을 봤을 때 10만 위안 밑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 생산 기업들이 마이너스를 치거든요. 이제 손해보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만 위안 위로 이제 올리기 위해서 감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한 달마다 출연을 하니까 리튬 가격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이 10만 1,650 위안을 찍었고요. 계속 보시면 3개월치를 보시면 10만 위안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뜻이고요. 최고치는 2022년 11월에 톤당 이제 58만 위안까지 갔습니다. 네, 58만 위안이면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이 가격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80% 가까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급등락이 있었을 때는 양극재 업체들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면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이윤 창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낮은 가격에 사놨는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양극재 업체들이 먹는 건데 높은 가격에 샀는데 내렸어. 이러면 뱉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정화되는 게 낫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미래의 매출까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리튬 가격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시 올라갈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한 1,800만 원, 1,000만 원 후반, 그러면은 한 네네. 2,000만 원 넘을 수 있는 건가요? 네, 2천만 원은 이번 연도 안에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리튬 가격 올라가면 이제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에게 좋겠네요. 네, 일단은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율을 챙기면서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매출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네. 네. 그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이 네. 한 30%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1월에 3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좀 원인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작년 이제 좀 재고 평가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작년에 이제 나가야 될 출하량이 딜레이 됐다라는 거죠. 네. 특히 뭐 이제 포드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생산 계획을 변경을 했잖아요. 네, 줄이는 쪽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게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약을 해놨던 물량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이번 연도에 조금 줄이고 내가 다음에 그만큼을 늘려서 주문해 줄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은 네네.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빠르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예, 예. 주가 상승을 좀 네.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테슬라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테슬라가 좀 빅테크 가운데서 네네.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열세잖아요. 네,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M7에서 빼야 된다고 네네네네. 애플하고 같이. 네네. 버핏은 뭐 애플 좀 주식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애플 주식 많이 파시고 네. 이제 그 에너지 네, 기업인가? 석유 기업, 맞아요. 네, 석유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상사 기업들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쟁이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매출이 얘네들이 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률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테슬라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자체적인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원래 선점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비야디로 순위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봤을 때 비야디가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넘어섰어요. 그렇구나. 작년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비야디가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초저가 신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모델이 침 플러스 DM 이제 다시 I랑 구축함 05 좀
이름이 좀 저희랑 저희가 보기에는 좀 희한한데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이제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내놨는데 중국은 사실 내연기관차에서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던지고 버리고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경제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비아지가 지금 이번 연도에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홍보 문구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기가 기름보다 싸다. 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는 내연 기관차보다 더 싸게 팔겠다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예. 네. 그다음에 전기차도 점점 그에 가깝게 저렴해지고 있고요. 네. 네. 테슬라가 지금 가격이 얘네 가격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중국 시장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아무래도 판매량과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 중국이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네네. 저기 구축함 05가 가격이 1,482만 원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대박이다. 하이브리드 차, 승용차 1,500만 원에 나오면 와.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네. 굴러가면은 살 것 네네네네.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중국 기술이 아니고요.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까지 따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시장의 힘이네요. 그렇죠. 예. 대규모 시장의 힘이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덤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어제 오늘 뉴스에 네. 커피에서도 네네네. 루이싱 커피가 네네. 스타벅스 이겨가지고 네네네. 커피값 스타벅스 비싸다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좀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렇죠. 그 인구를 무시할 수가 무시할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네. 그렇고 그래서 테슬라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중국 비아디가 이렇게 이제 글로벌 1위를 이제 하면서 나서면서 네.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계속 전기차 시장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거 예쁘다. 중국의 샤오미도 이번에 네. 전기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격은 미정. 어. 가격은 미정이고. 쌀 것 같아 근데. 네네. 그 레이진 회장이 이 전기차 이제 SU7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 발표를 하면서 와. 향후 15에서 20년간 꾸준하게 투자해서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체 중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포르쉐, 테슬라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라고 네. 또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샤오미가 옛날에 막 애플 막 따라한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테슬라를 이제 직접적으로 따라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예, 샤오미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차도 약간 포르쉐 닮았네. 네, 포르쉐 짝퉁이라고 중국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애플 그 휴대폰 엄청 잘 나갈 때 네네네. 중국에서 네네. 미국에서 그 샤오미 네. 그때 엄청 또 막 네. 따라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그 레이진 회장이 그 스티브 잡스처럼 옷도 비슷하게 나가지고 딱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비웃었죠. 저거 뭐 되겠냐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게 통하니까 결국에는 샤오미가 가성비 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런 식이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전기차로 재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때 같아요. 엄청 또 주목받다가 그래도 애플이 그 아성을 못 넘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진짜 네네.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가 될지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 생활 가전 두루두루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고요.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사물 인터넷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정착돼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무섭다라는 거죠.